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시작을 스타트했습니다. 이제 개장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번 주의 출발은 조금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이러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도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결국에 갈림길에 선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부, 시장의 큰 이 방향성을 잡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에서도 일본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과연 글로벌 국가들은 어떤 금리 결정을 할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5월 CPI 지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거시경제학적인 시장의 영향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번 한 주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큰 변화 속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요즘 좋은 종목들 잘만 고르면 수익을 꽤나 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저희가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좋은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다을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좋습니다. 과연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J&K 히터를 시작으로 SFA, 두산에너빌리티, 대동, 이루다 이렇게 5종목을 선정해 주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유니슨, 한국콜마, 휠라홀딩스, 프로텍, 슈프리마 HQ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저희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이 10가지 가운데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많은 질문을 주시면서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릴레이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J&K 히터입니다. J&K 히터. 이 J&K 히터는 정유, 석유화학, 가스플랜트 산업용 그 설계 등을 통해서 그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진 가운데 사실상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그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등 EPC 기업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전국적으로 약
20개소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좀 구축 완료 및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JNK 히터는 사실상은 그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수소 테마로서 좀 많이 부각을 받았던 이전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상반기 지난 9월이죠. 지난 9월 상반기 그 수소 발전 입찰 공고를 좀 정부에서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 기술 간의 경쟁을 좀 촉진하고 그 발전 단가를 인하를 좀 유도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전 세계 최초로 좀 개설이 된 부분들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좀 상당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수소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앞당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 세액공제나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JNK 히터를 대응해보자. 땡! 좋습니다. JNK 히터 수소 관련 테마로 한번 다시 살펴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유니슨 한번. 유니슨. 우선 지난주에 뭐 정부의 정책도 있었고 네. 이 중국 쪽에서의 이 투자 얘기도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몇 번 했었고 약간 좀 조정을 좀 받는 상황에서 뭐 생각보다 뭐 조정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뭐 그리고 오늘도 약간 2.7%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좀 매수한 찬스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유니슨 같은 게 우리나라 1위 뭐 풍력 터빈 제조 업체죠. 근데 지금 현재 뭐 풍력 쪽이 뭐 지난주에 그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방향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만큼 이제 해상 풍력이든 어떤 풍력이든 그 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이 태양광에 비해서 좀 약간 관심이 떨어졌던 풍력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는 시기로 지금 들어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풍력 터빈 업체, 근데 풍력 터빈 아니라 최근에는 토탈 솔루션으로 풍력에 관한 뭐 제조부터 뭐 판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토탈 솔루션 업체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유니슨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최대 용량의 100메가와트급 이 해상 풍력 전용 터빈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연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풍력 업체들이 해외 쪽에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이 해외 쪽 매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번에 중국 업체와의 투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중국 쪽 시장에서도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의 다변화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시계 보고 놀라셨죠? 네,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40초나 남아있는데 저희가 시계를 카운팅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요. 첫 번째 유니슨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FA고요. 네. 이 SFA는 그 스마트 팩터리 솔루션 및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그 별도 기준 수주액이 약 그 5,803억 원을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살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증가했다고 기업에서 15일 좀 공시를 했기 때문에 수주가 좀 상당히 빨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1조 930억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조금 아직 그 상반기에 마무리 시점이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53% 수준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수주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SFA에 대한 영향력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주라는 그 포커싱이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가 결합된 것을 좀 요새는 하이브리드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도 2차 전지 수주 모멘텀 확대와 전극 공정 자회사 CIS가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올해 그 1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악화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가 매우 기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와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FA 이런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할게요. 한국콜마 말씀을 한국콜마. 드릴 텐데 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직접적으로 상반기 때 좀 반영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하반기를 대비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정책상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을 따져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근데 이제 한국콜마처럼 이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그냥 안정적으로 좀 그 중간 이치겠죠. 뭐 대형 화장품 업체도 좀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 사이에서 이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투자 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한국콜마가 지난주에 어떤 시세를 좀 받았었고 이 차익센도 거의 안 나온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매출은 많이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중국 쪽은 오히려 좀 적자지만 적자폭을 축소하는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저효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을 오히려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코로나 기간 때 당연히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한국콜마가 이 빠른 어떤 고객사도 확보를 하고 다른 이제 어떤 이 제품이나 이런 걸 다변화를 했기 때문에 한국콜마가 지금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한국콜마까지 한번 실적 기대감,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설비 및 그 담수 수처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원자력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니까 이 기업에서 원자력 그리고 화력 등의 그 발전 선비뿐만이 아니라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 또한 환경 설비 등을 좀 제작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관련된 이슈도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은 그 미국의 그 뉴스케일 파워와 SMR 소재에 대해서 제작 계약을 좀 체결을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소형 모듈 원전으로 통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만큼 그 SMR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주력을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이슈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SMR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이제 50년까지 신규 원전에 대해서 200기가와트시를 그 건설할 목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되 전체적으로 좀 테마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더 주목하자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뭐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그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 이 앞서서 말씀드린 화장품 업체처럼 이제 뭐 섬유, 의복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하반기를 생각한다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휠라코리아 올해 상반기 때보다도 하반기 때 실적을 고려하면은 이 올해 영업이익은 4천억을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미국이죠. 미국 쪽에서 이제 공급이 과잉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올해 상반기 때는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실적 추정치가 점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 코로나 기간 때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DTC, 그러니까 유통 쪽에서 이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방식을 유통 채널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상용화하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힐라우니스 같은 경우에 스포츠 브랜드 그 이미지가 큰데 요 최근에 저희가 앞서서 이제 테니스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 테니스 중심으로 한 이 스포츠 용품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점도 봤을 때도 네. 이 힐라홀딩스의 하반기 때 실적을 기대감을 계속 높이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라홀딩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테니스 이야기는 저희 방송 전에 저희끼리 사담을 한 거였고요.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네 번째 종목은 대동입니다. 대동. 네, 이 대동은 그 농기계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농슬라로 굉장히 좀 네, 이슈가 그렇죠. 부각받았던 기업입니다. 사실 그 이 기업에 대해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33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56% 증가를 했고 역대 최대치며 사상 매출 4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앞으로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도 기대감이 상당하지만 그만큼 농기계와 관련된 이슈가 연이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지금 이게 적당한 그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도 있지만은 지금 농기계 쪽도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동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해외 시장의 성수기가 사실상 농기계 관련된 부분들이 2, 4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적인 기대감을 좀 상당히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그 카이오티 트랙터 작업기 패키지 판매 그리고 컴팩트 트랙터 융자 판매 개편 되게 많네요. 그리고 야구, 럭비 네. 등의 프로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이저 리그에서도 류현진 선수를 통해서 마케팅을 했던 시점을 봤을 때는 미국 쪽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대 10만 대 정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전략적 공급망을 좀 앞으로 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동까지 농기계 업체 농슬라라고 불리는 대동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프로텍. 프로텍이요. 우선 지난주의 상승세가 급등이 좀 나온 이후에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세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프로텍의 어떤 판매 부분에 대한 이 계약 해지 소식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프로텍에 대한 이 기대감이 한꺼번에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 자동화 시스템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반도체 패키지, 이 공정에서의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는 그 전에는 어떤 디스펜서 장비 쪽으로만 이미지가 좀 강했지만은 프로텍이 지금 신규 기술과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우리 좀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런 제품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품 쪽에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 지난주에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디스펜서 장비 그전에 의존도는 좀 낮추고 그다음에 다이본더, 뭐 레이저 리플로, 마이크로 솔더블 터치 같은 새로운 작품 쪽에서의 판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저는 그래서 이 신규 장비들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도 작년에는 이 3에서 한 400억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500억 수준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AI 양 쪽에서의 GPU, AI 관련주들이 많이 뜨거운데 관련주로 묶여 있는 그런 모멘텀도 이 프로텍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프로텍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예, 이루다 이 기업은 그 레이저 고주파 네. 에너지를 이용한 그 피부과, 안과 그리고 외과 분야의 전문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워낙 이제 그 사명이 특이하다 보니까 약간 좀 웃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이룬 만큼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그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10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사실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포커스가 앞으로도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순이익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은 지난 5일에 프리미엄 홈페어 그 미용기기인 뉴즈미가 있습니다. 이 뉴즈미가 홍콩 마카오 총판 계약에 이어서 이제 태국 총판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백화점에도 입점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좀 면세점에 대한 입찰도 좀 진행할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또 뉴즈 브랜드 런칭을 통해서 홈뷰티 시장 진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미국 에스테틱 기업인 그 큐테라와도 공급 계약을 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매출적인 부분들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차장님께서 뷰티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갖고 오셨는데 사실상은 뷰티와 미용기기 이 부분들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루다 미용 의료기기 이쪽 잘 봐야 된다. 최근에 분위기 좋죠. 이루다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5번째 슈프리마 HQ를 가지고 오셨죠. 근데 유튜브에서 저희가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슈프리마 HQ를 1,600원에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지금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해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도 급등을 했지만 시간으로도 크게 좀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역시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한 그런 상태지만은 이 차익에 대한 물량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1,600원 정도 가격에 들어가셨으면은 일단은 손절가를 정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기업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장기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해를 보신 상황에서 또 이제 차익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 이 금요일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올 가능성이 모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을 확실히 지켜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는 오른 이유가 그거죠. 이 자회사 슈프리마 아이디의 무상증자 소식이 있어서 뭐 생각보다는 이게 그 호재로 어떤 자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슈프리마 HQ도 그 전에 이 비중이 이 전체적인 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 아이디의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 변동성은 생각보다는 예상으로 좀 심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 어떤 생체 인식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탑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500원 정도 손절가를 지키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슈프리마 HQ 오늘 또 급등이 나왔다가 쭉 빠졌는데요. 일단은 오데트님 잘 한번 말씀해 주신 거 손절 라인 7,500원 정도로 일단 잡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 시장 상황도 지금 어떤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이번 한 주는 미국의 5월 CPI 발표 그리고 FOMC의 금리 인상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CPI 안정과 FOMC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국내 증시는 우상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9% 하락한 2,6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소폭 오른 8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재건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3억 불을 추가적으로 신규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우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해서 수익성과 투자 가치 등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1.3억 불을 신규 지원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 재건주들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삼부토건 오늘 8.6%로 가장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590선 지나가고 있고요. DID도 3% 그리고 데모가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스텍은 0.65% 오른 4,6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이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입니다. 이제는 주유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최근 발령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정유업계 주유소 활용이 다양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면서 동시에 전기차 충전기 업체 관련주들에는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래픽 오늘 9.32%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100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휴맥스홀딩스가 8%, 휴맥스도 7%대 강한 상승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텍이 2%, 그리고 알티캐스트는 0.58% 오른 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두 관련주들의 소식입니다. 이 엘니뇨의 이상 기후에 심상찮은 작황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커피나 초콜릿 그리고 설탕 등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이 주요 기호식품 생산국들이 폭염과 가뭄 그리고 홍수 등에 시달리면서 작황이 예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올여름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달콤한 간식류의 극심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까지 이미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인스턴트 커피 제조에 쓰이는 원두품종 중 하나인 로부스타의 가격이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슈거플레이션에 이은 밀크플레이션, 그리고 이제는 커피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두 관련주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오늘 3.9% 오른 6,000원에 진행되고 있고요. 보라TR도 4.6% 오른 13,4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고 해결책도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더 추가되어 있을까요?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10가지 종목 바로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FNC 엔터를 시작으로 탑 엔지니어링, 태경케미컬, 위닉스,
셀바스 AI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코스모 신소재, 이수페타시스, HD 현대인프라코어, 라운텍, 하이립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좋은 종목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종목 내가 딱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 궁금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가 봐야 되겠죠?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은 FNC 엔터입니다. FNC 엔터. 네, 이 FNC 엔터는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사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사실 FT 아일랜드 많이 아실 거고 CN블루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보이그룹인 그 P1 하모니에 대해서도 성장세를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P1 하모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전부터 P1 하모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고 그 곡명 중에 이제 검난이라는 곡부터 해서 굉장히 좀 좋아했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모멘텀을 좀 더 살펴보니까는 신인그룹이 그 6월 26일 날 데뷔를 합니다. 하이파이 유니콘이라는 기업 그룹인데 이게 이제 좀 이 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이고 그 엠플라잉 앨범이 좀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를 통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은 상승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재무적인 부분들이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뭐 큰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많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사실상 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은 큰 비중으로 좀 매수하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 중에 FNC 엔터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있는 엔터 종목을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앞으로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이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우선 지금 이제 2차 전지주, 특히 이제 소재,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2021년부터 어떤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화랑이 좋았던 상황에서 코스모 신소재는 굉장히 좀 그 시장에서 철저하게 차별을 좀 받았던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에 코스모 신소재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크죠.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소재 업체,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다른 큰 기업들 대비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의 성장세는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유동성적인 면에서 이 기업들한테 몰리면서 코스모 신소재가 그 덕을 못 봤는데 이 뒤늦게나마 지금 덕을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2차 전지 쪽에서의 하이니케, 이 NCM 쪽에서의 양극재 판매가 본격화되죠. 이거는 이제는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그 부분의 초입 단계에서 생산 능력까지 능력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보면은 코스모화학 모회사인 이 코스모화학의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까지도 영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실적 성장세는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세 보이더라도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그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이요. 이 탑 엔지니어링은 그 OLED 패널, 그 2차 전지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자회사로서는 좀 파워 로직스가 있는데 파워 로직스를 통해서 2차 전지 및 카메라 모듈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열사를 통해서 부품 및 신소재 관련된 제품 등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사업 영역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OLED 패널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받고 있지만은 2차 전지 또한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도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같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1분기 그 재무적으로 확인했을 때 영업이익이 7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꾸준히 유지만 된다 한다면은 실질적인 부분들도 이제 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난 1월에 그 전장용 본린 장비 사업과 또한 4월에는 수직형 마이크로 LED에 대해서 비접촉식 검사 장비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웨이퍼 식각 공정이 끝난 동시에 그 마이크로 LED 칩 수천 개를 동시에 좀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로서 굉장히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불량 칩을 좀 검출하는 검색되는 장비인 만큼 앞으로에 대한 좀 수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좀 다소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자.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거의 한 달 동안 뭐 100% 가까이 주가 올랐죠. 그쵸. 이 AI 쪽과 연결이 되면서 이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이 AI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관련 기업들이 AI로 실적에 지금 현재 성장성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I 관련주들이 이제 그 미국 쪽에서의 AI 기업들과의 어떤 멀티플을 똑같이 적용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이 AI 관련주와 밀접한 게 바로 이제 이수페타시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PCB 쪽에서의 이 납품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엔비디아나 또 이제 미국의 AI 기업들과 그 전부터 납품을 해왔었고 이 업력과 또 고객사 간의 관계를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좀 근접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서버 또 이제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 뭐 생산하는 이제 북미 쪽과 또 유럽 쪽에서의 고객사들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PCB를 넘어서 MLB, 그러니까 고층에 대한 여러 그 PCB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국의 통신 기업들한테도 이 필수적인 요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이용했었던 이수페타시스의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MLB 쪽에서의 이 경쟁사는 중국입니다. 근데 정치적 이슈로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AI나 엔비디아 관련주로 계속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 좀 계속 조정받고 있는 폭염 관련주인 그 태경케미칼을 좀 가져왔습니다. 태경케미칼. 네. 이 태경케미칼은 결국 액체 탄산 및 그 고체 탄산가스, 즉 그 드라이 아이스 네. 그 탄산가스 제조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게 아쉽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폭염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덜 더운 네,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더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늦어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좀 다시 재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태경케미칼을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폭염은 예측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통해서 택배 시 드라이 아이스 사용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경케미칼을 지금도 좀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보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기상청에서 이달 중하순 정도의 폭염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워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더워졌을 때 이후에는 또 장마가 되기 때문에 이 장마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드라이 아이스의 필요성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슈로서만 한번 크게 상승을 해서 끝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현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도 좀 크게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좀 어려운 구간들이 13,600원부터 14,600원입니다.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이 구간만 소화를 해 나간다면은 16,000원대까지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태경케미칼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잘 담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 다음 종목은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인프라코어. 우선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지난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쵸. 오늘 약간 좀 3%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건설기계 업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개 기업이 있잖아요. 두산바켓도 그렇고 HD 현대 건설기계도 있는데 저는 이 3개 기업들을 전부 다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바스켓으로. 근데 그 안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바뀌면서 북미와 유럽 쪽을 시장을 진출하면서 이 어떤 그 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뭐 부채 한도 협상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이 IRA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에서의 정책적으로 이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가는 부분이 아니라 1분기 실적 보면 아시다시피 실적이 잘 나오면서 1차적인 점프와 함께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두산바켓처럼 어떤 중소형 건설기계보다도 이 또 마진이 많이 남는 이 중대형 건설기계에 대한 제품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 건설 3사 중에서 제일 매력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은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거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중에 탑픽으로 현대인프라코어를 주셨고요.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은 뭐죠? 네, 위닉스 가져왔습니다. 위닉스. 폭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폭우를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연관점을 가져서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사실상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그리고 제습기 등의 생활가전 완제품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 제습기 결국은 장마와 관련된 그 습도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폭염연구센터에서 올해 엘니뇨 현상 영향으로 7월에 많은 비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지금 현재 판매량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수요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장기간 폭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없다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기상청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뭐 그 날씨가 좀 변동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폭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지난달 20일까지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장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한 소비자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기대감보다는 굉장히 제습기 수요에 따른 그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닉스까지 반종민 소장님은 여름을 주식으로 대비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라운텍. 라운텍. 라운텍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지만 그쵸. 최근에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그 지난주의 하락세 부분만큼의 어떤 물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라운텍에 대한 매수 관점 그리고 좋았었던 모멘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담아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실리콘이 액정이죠 LCOS에 대한 시장의 그 라운텍에 대한 기술력은 뭐 의심을 할 여지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풀 HD급 고해상도 쪽에서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뭐 모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라운텍의 어떤 수주나 이런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도 매출 증가는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COS 시장을 선도하는 게 바로 이제 라운텍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이제 뭐 계속 지난 주부터 애플의 뭐 AR, XR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네. 물론 이제
채택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쪽 시장에 개화가 됐을 때 여러 이 대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진출했을 때 라운텍에 대한 기술력은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텍의 어떤 SOC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전망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운텍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예, 그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이 셀바스 AI는 그 인공지능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기업입니다. 종속회사로서는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의료 보조기기 및 헬스케어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챗 GPT 또한 AI 쪽만 좀 부각받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의료 보조기기와 관련된 또한 헬스케어 기기 사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좀 이슈가 된 것이 있다면은 지난해 9일 그 샘 알트만 초청 미덥 행사에 이 동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샘 알트만이 국내를 방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협업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그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있고 한국형 챗 GPT의 경쟁력을 좀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좀 꺾이고 있고 다소 좀 조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재차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셀바스 AI를 좀 챙겨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업은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로보티즈와도 AI 음성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AI 로봇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즉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바스 AI까지 10번째 종목. AI 종목들이 최근에 잠시 쉬는데 다시 좀 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하이딥 하이딥.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하이딥 같은 경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네네. 시장에서 어떤 이제 터치 스크린 기술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제 그 펜이나 이런 터치에 관련된 이 제품을 얘기했을 때 하이딥이 항상 이제 거론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터치 솔루션 위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시연이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좀 적자나 이런 부분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빨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스타일러스 펜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매출의 앞자리가 100억대 수준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에 대한 이 하이디비 그 기술력을 원래 연구진들이 이런 그 DNA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능력이나 다 갖고 있는 연구진으로 잘 꾸려져 왔던 걸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어떤 스타일러스 펜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 터치 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의한 실적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분명히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이 하이딥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딥 오늘은 좀 그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딥까지 마지막 10번째 종목 이성욱 차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저희가 20가지 종목으로 오늘 빠르게 릴레이로 좀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서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장님. 네, 마지막 종목인 셀바스 AI고요. 셀바스 AI.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900원 이하인데 사실상 셀바스 AI는 디지털 치료기기 고도화 협약을 또 드래곤 플라이어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셀바스 AI를 탑픽으로 주셨고요. 자, 이성욱 차장님은요? 안전하게 HD 현대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네네. 매도가 아니라 다시 전략을 더. 제시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이성웅 차장님은 주셨으니까요. 오늘 두 종목 시청자분들 시장에서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